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한동훈 대표의 이제 지도부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에 따라서 한동훈 세력의 과반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 구성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한동훈 지도부 자체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라고 해야 되죠. 예. 지도부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는 4대 5잖아요. 4대 5기 때문에 지금은 한동훈 지도부가 아니라 윤석열 지도부가 존재하고 있다. 친윤그룹이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최근에 이 대통령실 그 삼겹살 회동만 보더라도 결국에는 서열 확인이었다고 봐요. 나 죽지 않았다. 아직 내가 원탑이야. 동훈아, 너는 내가 키웠던 애야. 잊지 마. 내가 아무리 지금 20%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너 63% 받았다고 말이야. 나 무시하고 나 밟으려면 안 돼. 이거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다 모여. 그러니까 지도부만 부르지 않고 때로 모여서 먹는 뭐냐면 둘러싸여서 너는 그들 중에 하나야를 각인시켜 준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통상 검찰이라는 게 이 순위, 이 권력 서열의 이런 서열화가 굉장히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를 못 참아요. 나를 밟고 가는 거, 나를 패싱하는 거, 늘 자기보다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뒤로 좀 쫄았던 거는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징후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말을 조금 얼버무리면서 말 바꾸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 후보 시절에는 최혜병 특검 해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고 3자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으면 그거를 가야 되는데 장동혁 의원을 통해서 말을 흐리면서 민주적 절차 따져요. 민주적 절차가 본인들끼리 민주적 절차가 한 달이 걸지 두 달이 걸지 6개월이 걸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나름대로 서열 정리, 서열 확인이 좀 통하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그럼 한동훈 대표도 약간 그 자리에 갔다 오고 나서 저는 본인도 좀 느꼈을 것이다. 살짝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렸는데 그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누가 들어왔냐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치고 들어와요. 나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저 임기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 정점식 위원장이 바뀌어야만 4대5 구조에서 5대4 구조로 해서 이 신임 지도부 특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점식 위원장이 딱 여기에서 막아서고 이제 알박기가 들어갔잖아요. 이제 알박기 들어갔는데 이거를 파내야 되는데 못 파내고 있고 이 의중 자체는 따지면 용산의 의중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이거를 파내는 순간 결국에는 용산하고 한판 붙자. 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이다. 솔직히 나머지 일이라서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길게 보면은 정정식 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맞아요. 파내고 본인의 사람을 해서 5대4 구조로 해서 권력의 어떤 그립감을 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지만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의 속도를 하려면 처음부터 뭐 꼬리를 내리고 웅크러드는 모습을 하면 그냥 제2의 김기현 체제 외에는 못 벗어나요. 그 용산의 그늘에서. 그러니까 한계가 딱 정해질 것이다. 정정식 위원장을 바꾸는 순간 이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뭔가 한동훈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바꿀 거는 같은데 좀 속도 조절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닐 것 같아요.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쪽 집을 제가 잘 몰라요. 그쪽 집을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없다. 왜 근데 저도 이게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민감함을 좀 넘어서는 민감함일 거다. 단순히 뭐 정정식 지금 정책위 의장이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구나 이런 거 이상으로 굉장히 센 게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그 두각을 뭐랄까 좀 그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던 게 인사 논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검찰에서의 권력의 상징이 인사예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누구를 이 자리에 앉히고 말고가 굉장히 거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었다는 게 추미애 당시의 법무부 장관과 제일 처음에 인사권 가지고 충돌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오더니 내가 심어놓은 정점식을 2달 만에 바꾸어?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실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를 안 바꾸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서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날 축하하는 그 자리에 원오브댐으로 네. 그들 중 하나로 있었던 자리에 영원히 묻히는 거고 이거 쳐내지 않으면 영원히 묻히는 거고 쳐내는 순간 어라 튀어나오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한판 이제 붙는 네. 거죠. 이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뭐 본인들은 당무 개입 없었다는데 사실상 국민의회 총재 역할을 해왔던 거는 저는 누구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총선 치르면서 여러 가지 뭐 총선도 망치고 지지율도 이제 바닥을 치니까 솔직히 보수층에 있는 당원들이 버린 거거든요. 버렸죠. 말하자면 본인이 내세웠던 원희룡 후보가 18.87. 예. 그 원희룡 후보가 그렇게 색깔론까지 뒤집어 씌워서 그 말하자면은 보내려고 했던 한동훈 대표는 63%.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김기현의 어떤 체제가 안 통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되냐?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못 부러뜨렸기 때문에 저는 잘 달래서 유화책으로 말 잘 듣게 해서 적당하게 동훈아 우리 20년 사이잖아. 아직은 형이 시간이 많아. 내가 권력도 누려야 되고 형수도 지금 수사도 좀 막아야 되고 말이야. 우리가 좀 2년 한 10개월 동안 좀 누리자. 지금 물러나는 건 좀 서글프잖아. 라는 신호와 그 다음에 서열은 아직은 내가 총재야. 그러니까 함부로 인사권도 나한테 허락받고 해라는 신호를 강하게 준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 저는 이어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 한동훈 대표 자체는 그냥 김기현 대표하고 다름없는 젊은 김기현이 될 공산이 크고 그 다음에 이 용산의 이 힘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운동해 보면 알지만 서서 버티는 거랑 잠깐 서 있다가 힘들다고 구부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려면 2배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63%로 서 있을 때는 이 민심발로 들어가서 버텨야만 그나마도 버틸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수그리면 그리고 나서 일어서려면 한 2~3배 힘이 들기 때문에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다. 바꿔야죠. 살려면 바꿔야 한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을지가 참 여러 가지 주목을 그래요. 받는데 이번에 세상명특검법 재의결되는 과정에 대한 어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 저기 뭔가 좀 못 치고 나오나라는 그런 부분도 보여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명특검법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4표가 나왔잖아요. 무효표도 하나 나오고. 근데 자꾸 그거를 원래 이제 말을 꺼내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한자를 들렸다는 착각을 네네.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실수였다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4명씩이나 그렇게 다 실수하고 착각하고 4명이 작은 숫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은 몰랐는데 오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지금 뭐 다른 의원 이제 지금 의원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실수할 거 막기 위해서 그 투표소 안에도 한자를 이렇게 써서 놓는다네요. 한글도 되고 한자도 돼요. 그러니까 보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지가 않는다. 그거를 그렇게 실수를 했다. 그리고 거기 뭐 나머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아니 무기명 투표인데 그럼 뭐 그 안에서 뭐 누구 양심선언 야 손 들어봐 뭐 이걸 했다는 얘기인지. 근데 그 논리를 추경호 원내대표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한동훈 대표도 우리 그 이탈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럼 양 변호사님은 못 치고 나갈 것이다. 아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갈팡질팡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결단을 내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되게 고민하고 있는 건 맞아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가 말하자면 머리나 여러 가지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까? 경험치와 상황을 읽는 어떤 정무력이 감각? 필요해요. 네. 아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도 빠르게 하고 뭐 말을 잘한다고는 저는 표현하지 않아요. 말을 빠르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뭐 공사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나 원래 한동훈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전당대회에서 그럴싸하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킨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그런 뭐 개혁자, 선구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아직도 아바타나 저는 그 아바타를 국민들의 눈을 좀 속여가며 차별화하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본인들의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꼼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최변특검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당신의 정치를 해라가 맞지만 제가 민주당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계속 그렇게 해라. 김기현처럼 해라. 그리고 당신은 영원히 윤석열의 아바타로서 그늘에서 살다가 결국엔 적당한 때에 정권이양 즈음에 전두환이 노트한테 주듯이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좋다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갈팡질팡한 모습에서 예.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술을 안 드시잖아요, 한동훈 대표. 차별점은 있네요. 그 지점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예, 차별점입니다. 콜라를 먹었잖아요. 제로 콕만 제로 먹어요. 콜라. 제로 삼겹살 콜라로 파티에서? 사람을 끌어모으기는 참 쉽지가 쉽지 않습니다. 않죠. 특히 검찰 출신이 제가 뭐 술 안 드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네, 네. 거기에 이제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좋지 않은 문화지만 술 많이 마시는 형님들 밑에 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고 지금 그 한동훈 대표 밑에 한동훈 대표와 함께 한 배를 탔다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일단 원내에 별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7, 8명 정도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 거고 최고위원급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책위원장으로 그러면 지금 뭐 정전식 의장을 만약에 정전식 좀 정책위원장을 뭐 물러나게 네. 한 다음에 누가 그 자리를 맡을까를 떠올라도 아까도 꼭 남의 집 그러니까 우리 서 소장님 남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면 국민의힘 의원이어서가 아니라 막상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지가 별로 않고 없다. 예.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보면 그럼 검찰이 그렇게까지 뒷배가 돼줄까? 이번에 지금 김건희 여사 지금 수사했던 과정을 보면 글쎄 검찰 내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형님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현재 있는 검찰총장을 빼놓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논리가 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현재 이현석 총장보다 훨씬 10기수 차이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옮겨놓고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권 지휘권 회복시켜 달라고 해도 안 들어줬던 것도 법무부 장관인 걸 보면 여전히 검찰에도 김성열 대통령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독립을 해서 아바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자기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네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제로콜라만 드시고 그래서 윤통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술도 마시고 상가집도 가라고. 저는 그 조언 듣고 본인이나 잘하시지. 뭐냐면 보통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을 들으면 잘 되죠. 근데 정치를 누구보다도 못하는 분이 그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했다간 망하죠. 근데 술도 못 먹는 사람인데 술자리 자꾸 가라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가 무슨 총선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정치하는 어떤 뭐 국회의원 대하듯이 네. 상가집 가고 술자리 자주 가라. 그래서 네. 소통해라. 그런 방식을 했다는 것은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넌 그런 수준이야. 그렇게만 살아 정도로밖에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녹록지 않거든요. 총선 참패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집권여당하고 잘 국정에 대한 포인트를 잘 잡아야 20% 바닥의 지지율을 나설 것이고 국민의힘도 108석 초란 이 어떤 세력을 어떻게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살리려면 지금부터도 시간이 없는데 한가하게 술자리 나가고 상가집에나 자주 가라 하는 거 보면서 그냥 한동훈 대표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냐. 근데 뭐 콜라만 먹어도 취하는 분들은 있으니까 또 있긴 모르죠 하고, 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유였던 거죠. 일종의 네. 상징처럼. 예.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은 이제 술을 좀 안 만약에 지금도 네. 드신다면 술자리 그만 가셔야죠. 예. 대통령이시니까.